나는 진짜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처럼 한 사람 있어? 없어.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부동산 사무실을 했다고 했잖아. 그걸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알게 됐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같이 하고 이제 돈이 없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또 얼마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 하면서 어떤 룰을 정했냐면 내가 그 같이 한 애들을 다 가르쳤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가르치고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걸 해결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했었어. 왜냐면 내가 이전에 경매를 했다고 했잖아. 경매를 하면 등기부등본을 확실히 봐야 되고 권리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게 전월세 하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또 사람을 많이 그전에도 해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주고, 쉽게 말하면 내가 얘네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번 돈을 나눠 갖기로 했어. 3명이서 같이 했는데 3명이서 돈을 벌어서 알려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4, 얘네들이 3, 3이야. 직원들도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어. 4, 3, 3이잖아. 그럼 난 제일 좋잖아. 같이 한 이 동생들이 리스펙이 있다고 했잖아. 어려운 일은 난 아무것도 안 시켜. 힘든 일들은 다 얘네들이 했어.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까지 어떤 힘든 일을 할 일이 한 달에 뭐 한 2-3번? 꿀이잖아. 네. 2달인가 하고 그만했어. 왜요? 내가 그만하자고 했어. 난 그렇게 살기 싫었어. 내가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게 나는 싫더라고. 첫 번째로는 내가 죽어가는 느낌? 나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멈춰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뒤처지는 느낌? 이러면서 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내가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말한 것들이 다 한 틀 안에 있단 말이야. 그냥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 많은 비율을 갖는다? 나는 이게 싫었어. 두 번째로. 내가 매달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다는 게, 그래서 야 이거 그만하자. 각자 알아서 각계전투하자. 있었어도 나는 그게 오래 갔을까 싶어. 왜냐하면 이 친구들도 생각을 할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먼저 했으니까 먼저 그만두자고 했지. 그 방식을 이제 그만하고 나서 일을 하는데 그 사무실을 나는 이제 그만하게 됐어. 한 1년 안 돼서. 큰 이유가 하나 있었고, 같이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이라는 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뭐 이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루틴하게 돌아가는 어떤 일에서 알아야 될 거는 별로 없어. 처음 3개월, 6개월 안에 다 배워. 영상 보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을 누군가한테 알려줘서 3개월, 6개월이면 다 배워서 얘가 한다고 치면 나도 그 기간 동안 배웠던 거로 지금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야. 성장할 그 틀이 별로 없는. 그때 그 일은 그랬어. 내가 얘네들 알려주고 계속 했다고 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가 적어지고 얘들도 알아서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지. 그 중에 내가 한 명한테 알려줄 때 너 나중에 배우고 나면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그때 벌어져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뭘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걸 같이 가자고 하면 뭐 나중에 가시죠.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 이 관계는 이제 끝이구나 이걸 느꼈어. 얘가 나쁜 애 좋네 할 거 없어. 왜냐면 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 그 일을 계속 할 거야 말까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금액이 있었어. 자산을 그 당시에는 한 2천억을 벌고 싶었어. 순자산을. 그래도 괜찮게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몇천 년을 살아야 돼. 난 몇천 년 못 살잖아. 이 일은 아니구나 싶었어.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걸어가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해안에 서서 서성이 뭐해, 공항에 가거나 배를 타야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부터 일을 딱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찾아봤어. 그때 찾아봤던 일이 이제 뭐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있었고, 뭐 건물을 하는 부동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래서 다 가보니까 실제로는 겉에서는 화려했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 방황의 시간도 막 1-2년도 보내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됐어. 한남뉴타운을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뀔 때였어. 그 바뀌기 얼마 전에 간 거야. 몇 달 전에. 바뀌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없던 일 이렇게 돼버렸거든. 지금도 안 됐잖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간다. 그 목표 2천억은 그럼 몇 살 때쯤이었어요? 20대 때? 진짜요?
하여간 그 되게 꽤 오래된 얘기잖아.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게 4대 일간지랑 그리고 경제지 2개를 매일 보면서 스크랩을 했어. 본가에 가면 지금 있을 수도 있어. 부동산 채널 이런 데도 나가고 막 그걸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없던 일 돼가지고 그 와중에도 거기서 꽤 있다가 그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님이 아주 친한 형의 고모님이었어. 그 분이랑 지금도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 근데 참 고마운 분이야. 넌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다른 데를 소개시켜줬어. 그때 부동산 뭐 그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때였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별 볼 일이 없었어. 열심히는 했지만 별 볼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성과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뭐 자료 찾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야. 봤더니 그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던 부동산 쪽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다가 이제 좀 어려워진 상태였던 분이었는데 인사만 몇 번 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 혹시 책 쓰실래요? 이러는 거야.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책 쓰실래요? 해서 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잠깐 저쪽 방으로 오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쪽 방에 가가지고 작은 회의실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10폰트로 50페이지 정도 쓰면 일단 된다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대. 그럼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 10일 동안 썼어. 첫 책을. 그래서 그게 출간이 된 거야. 내가 처음으로 쓴 책, 그 빨간 책이 그래서 써진 거야. 아 10일 동안 썼어요? 뭐 귀신에 홀린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 왜냐면 나는 그 전부터 책 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분이 딱 물어봤으니까 난 생각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바로 얘기가 나온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왜요? 책은 좀 뭐 어렵고. 근데 내가 그때 다음 날부터 책을 쓸 때 거기 있던 다른 동료들이 책 쓰는 거 힘들다 다 말렸어.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원래 쓰고 싶었으니까. 근데 자 생각해봐. 책 쓴 게 기회인가? 운인가? 과연? 방금 얘기했잖아. 왜요나 갑자기 생각해볼게요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기회를 내가 정말 내 운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와보세요. 그럼 몇 페이지 쓰면 돼요? 이렇게 써요? 그럼 쓸게요 하고 그냥 쓴 거야. 그 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내가 혼자 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나와가지고 이제 뭐 분양을 하게 됐고 그 뒤에도 책을 계속 쓰게 됐지. 왜냐면 그때 한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책을 쓴다는 게 참 많이 피곤한 일이야. 그때는 10일 만에 썼는데 그 뒤로 갈수록 뭐 3개월 만에 쓰고 뭐 6개월 만에 쓰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게 책이라는 게 쓸 때 이것만 집중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책을 쓰다가 뭐 누구랑 통화하고 책을 쓰다가 뭐 상담하고 책을 쓰다가 또 무슨 업무 좀 하고 이러면은 그거 하고 나서는 또 이거 처음부터 봐야 돼. 이렇기 때문에 그 뒤는 시간이 계속 늘어지더라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으면 빨리 쓸 수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분양 일을 하게 됐고 분양을 잘 하게 돼서 그 뒤에는 이제 직접 건물을 짓게 됐고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서도 이 직접 짓는 것까지 연결이 그때 당시는 월세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거에 문제가 없게 해주고 싶었고 그런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가질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고 있는 동안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안 낸다거나 아니면 뭐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 이 뒤에 하자가 있는데 안 봐준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 이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망갔어. 도망가면 뭐해? 전화하는 거밖에 없어. 경찰에 신고해 뭐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연체하면 어떻게 해? 한번 찾아가야 돼. 찾아갔는데 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자기 일을 하면서 그 관리하려면 엄청 번거로운 거야. 그냥 한번 가보면 되잖아. 하지만 바로 집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경우도 많고 전화 안 받은 것도 예를 들어서 당일날 안 받으면 내일 받겠지 그 다음날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가잖아. 그러면서 이 임차인이 악성화가 돼가는 거야.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걸 하려고 마음먹진 않았어도 전화 좀 안 받으니까 그냥 늘어지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없을 때 찾아가면 이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잖아. 이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나한테 연락하고 그럼 내가 그걸 이제 해결해 주게 된 거지. 왜냐면 사실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나로 인해서 뭔가 한 거를 말끔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가고 내가 부동산 만나고 임차인 쫓아가고 이것들을 하게 된 거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 사람 다 불편해. 관리하는 곳, 이분, 그리고 나까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해결했어. 근데 내가 해결하면서 또 내 노력이 들어가고 또 비용을 사실 그때 내가 그냥 지출하고 말았거든. 다 알잖아. 야, 이럴 거면 그냥 내가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건 내가 기미를 아니까 애초에 그냥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기더라도 빨리 해결하면 비용이나 노력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임대 관리를 회사를 하게 된 거야. 임대가 잘 나가는 곳과 아닌 곳의 구조나 위치를 알다 보니까 그럼 내가 아예 짓는 게 훨씬 낫겠다 해서 이제 짓게 된 것까지가 오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요 전에 얘기를 좀 하면, 그 전에 출간한 책 다음, 첫 번째 책 다음에는 바로 출간책 또 하나를 했었나? 그 사이에 내가 강남 오피스텔 투자 비법, 빌라 투자 비법 이런 걸 또 썼었거든. 강남 빌딩 가격 대사전 쓴 것처럼 이때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그때 당시 300 몇십 개였어. 강남에 312개인가? 311개를 직접 다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사진 찍고 뭐 규모랑 뭐 월세랑 전세랑 매매가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그 책을 만들었어. 그걸 하면서 강남의 오피스텔은 다 가봤지. 그 전에 부동산 일 할 때도 다 가봤었지만 띄엄띄엄 가보는 거랑 한 번에 집중해서 가보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야. 뷔페 가서 한 번에 쫙 먹어보면 맛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감별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그때 당시도 오피스텔 다 가봤어. 그 당시 4, 50부터 비싼 거는 뭐 1,000만 원 넘는 것까지도 다 가봐서 그 책을 쓴 거야. 왜냐면 적어도 이걸 보면 오피스텔 살려는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겪지는 않을 거다 해서 만들었고, 그건 그때 팔았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피스텔도 처음 분양할 때, 넌 알 거야. 처음 분양할 때 사는 거랑 분양하고 좀 이따 사는 거랑 좀 이따 사는 게 더 득이잖아. 입주하면서 입주가 잘 안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영상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는 거를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판별해서 사라고 그 책을 썼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하면 나는 전수조사를 해야 마음이 편해. 그럼 빈틈이 없잖아. 그때 당시 300 몇십 개 그거 다닐 때 차 타고 다니면 한두 달 다녀야 될 거야. 왜냐면 강남 가면 주차가 힘들잖아. 지금은 거의 잘 안 타지만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 돌았어.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돌 수 있어. 왜냐면 오토바이는 그 앞에 그냥 세워놓으면 되니까. 세우고 부동산이랑 약속해서 올라가서 보고, 그 본다는 것도 한 호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저층이랑 중층, 고층도 봐야 되고, 구조가 몇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다 봐야 되고, 그렇게 300 몇십 개 오피스텔을 다니면 실제로 보는 건 1,000호실이 넘지. 가격이나 이 수치적인 내용만 담긴 게 아니라 내가 다니면서 느낀 것까지 다 써서 몇백 페이지 지금도 있어. 카페에 보면. 그거를 그래서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빌라 투자 비법은, 빌라를 분양하는 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하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냐면, 동마다 나눠서 블럭별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산다,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떠하다를 또 쓴 거야. 지금 내가 강남 빌딩을 하지만 그 저변에는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건데 요 둘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이것만 할 때랑 이걸 다 알고 바닥부터 다 알고 하는 거랑은, 이거는 뭐 천지 차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유명한 데 가서 요리를 배우면 이 재료 다듬는 것부터 뭐 한다고 하잖아. 그 기간을 다 해온 거야, 자발적으로. 그때 그랬던 것들이 지금도 도움이 많이 돼. 뭔가를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뒤에는 이제 건물을 짓게 됐고, 건물을 지으면서 임대료를 보장하게 됐고, 임대 보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주택 쪽을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근생 쪽을 하면서 이 영역이 넓어진 거지. 우리 영상을 처음 보면 그냥 요것만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변에 깔린 이 일들이 있었기에 나는 이걸 온 거지. 그냥 뭐 중개를 하다가 이렇게 시작한 그거랑은 나는 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20대 때 목표 2천억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훨씬 높지. 지금은 2조는 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이렇게 걸어온 길을 보니까 뭔가 진짜 남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했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를 그 시작부터 모르는 분들은 집이 그냥 좀 살아서 뭐 투자 받아서 이렇게 했거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내가 모았던 돈 1,0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그때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한 번도 내가 잘 될 거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어.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였지만. 고시원에서 책 썼거든. 아까 말한 첫 책을. 아 진짜요? 처음 봤던 고시원이 압구정도에 있는, 지금도 그 고시원이 있어. 검색해서 알려줄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내가 가끔 지나가 거기를. 그때 그 압구정동 거기가 코코 원룸텔이야. 지금도 있어. 일단 근데 거기 모니터를 일단 빼달라고 했어. 나는 안 볼 거라고. 왜냐면 그때 거기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TV 보고 앉아있는 게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보려면은 뭐 책을 보거나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빼고 계속 앉아서 책 썼지 뭐. 거기 있을 때 초기에는 그 이태원으로 출퇴근했어. 그때 당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한남대교 지나가잖아. 다리 얼어. 이거 지금은 막 이렇게 스키복 같은 거 입고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때는 이제 막 혈기가 막 넘치고 내가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안에 내복 하나 입고 얇은 양복 입고 한남대교 한겨울에 지나가 봐. 막 바람 진짜 많이 불죠. 재밌었어. 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이니까가 아니라 그때도 확신했어. 그래서 네, 맞아요. 재수 없어. 재수 없지. 응. 그때 그래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매스컴에 나가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 내가 있던 방 사진을 다 찍어놨어. 그 핸드폰을 사우나 찜질방 갔다가 잊어버렸어. 누가 훔쳐가서. 그 사진이 나한테 정말 소중했거든. 다음날 밤에 내 동생이랑 핸드폰 하나에 낚싯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쯤 놔두고 내가 그거 묶고 나도 혹시 잠들까 싶어서 내 동생도까지 가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놈한테 잡아서 그거 핸드폰을 찾으려고 갔었는데 이틀인가 갔었는데 안 나타나서 못 찾았어. 유인 작전을 펼친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낚싯줄을 먹고 아니 그거 수면방이니까 어둡잖아.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누가 들기만 하면 내가 딱 깨려고. 근데 내가 깊게 잠들면 그 사람이 살짝 했다가 도둑도 그 스킬이 있을 거 아니야. 잠들더라도 그 사람을 꼭 잡으려고 동생까지 같이 가가지고 그걸 했던 거지. 근데 안 나타났어. 완전 이거 드라마예요. 영화라 그래야 되나? 그때 잘 될 걸 확신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안 했겠지. 난 그때 0.1mm도 의심하지 않았어. 왜냐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영상에서 늘 얘기하듯이 무슨 일이든 잘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뭘 믿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그냥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걸 증명해왔고 내가 스스로 느껴왔고 실제로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라고 치면 유튜브를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야 지금 유튜브 할까 말까? 아니면 어떤 일 할까 말까 했을 때 야 그거 레드오션이고 사람 많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하면 더 안 되겠지.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반드시 잘 돼. 잘 될 때까지 하면. 나는 잘 될 때까지 한다는 주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 영상이랑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막 몇 년 동안 돈을 못 벌었어.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벌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80 벌고 막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활이 곤궁해. 곤궁해봤어? 그 곤궁하면서 나는 확신했어. 이태원 그 소방서 뒷골목으로 올라가면 완전 그 막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구석으로 가잖아?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 그 당시에도. 다 막 거기 가면은 막 할렘가 같은 데들이 막 있어. 그리고 그 보광동 이쪽으로 가면은 들어가는 길을 내가 보면서 가도 중간쯤 가면 길을 잃어.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 가보면. 그런데 살았어. 공궁하니까. 그럼 이제 거기 이태원에 보면 외국인 식자재 마트가 있어. 지금도 있어. 냉동 야채랑 냉동 고기 같은 걸 팔아. 그럼 그거를 사놓고 그 야채랑 고기를 꺼내서 이제 김치 조금이랑 해서 맨날 볶아 먹는단 말이야. 김치찌개 했다가 김치 볶음 했다가 뭐 이런 아니면 볶음밥 했다가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이걸 하나 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1, 2주 먹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또 확신했어. 그 노력의 저변에는 확신이 있는 거지.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책 써서 받은 돈이 있었나? 몇십만 원? 뭐 이 정도였어. 근데 그 정도 줄 테니까 쓸래요 하면 누가 쓰겠어? 나는 써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한 블럭이니까. 강남빌딩 가격 대서전도 누가 돈을 준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서 했지만 그걸 그냥 무료로 공개까지 했어. 왜 했어? 왜? 그 누가 돈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일에 그게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내가 하면서 내가 더 배우고 내가 더 발전돼.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오피스텔 투자비법, 뭐 빌라 투자비법 그 외에 뭐 카페에 썼던 많은 글들이나 이런 것들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표현하고 필요하고 그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나 스스로도 그 내용이 정리되고 내가 더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 현재 시점에 내 그 시각이 멈춰 있는 거야.
그 왜 그때 당시 책을 많이 봤으니까 요즘보다는 훨씬 많이 봤으니까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찬란하다 이런 내용. 그럼 지금 이거 아주 좋은 얘기가 되겠군 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 건물 지었을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두려움도 있고 그걸 잘 하는 사람 말을 따르게 되잖아. 근데 나는 이미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 어떤 건물들이 임대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잔뼈가 굵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기준이 있었어. 오래된 건물을 사서 그걸 철거하고 지었는데 그 살 때도 이제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 그 건물을 지금까지 적어도 40번 넘게 사봤으니까 그걸 이제 생각해보면 참 인생 무상 같은 것도 느끼고, 왜냐면 파는 분들의 입장들을 다 아니까. 할머니가 건물을 갖고 있었고 아들 셋이었나 아들 둘이었나가 그 건물에 같이 살고 있었어. 이 할머니가 거의 한 80대 중반 정도 됐었고 아들들이 한 50 좀 넘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이걸 팔면 이제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였고, 이 할머니가 파는 이유는 이 아들들 때문에 파는 거였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상속 증여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서로 오고 가고 했겠지. 대부분의 경우가 할머니들이 팔아. 할아버지는 일찍 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해놓고 남기고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건물 샀던 거에 대부분이 거의 그런 경우가 한 80%였어. 왜 강남의 건물 A급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거래를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안 사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강남 빌딩 괜찮은 것들은 사람의 소유주의 생로병사와 이 흐름이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뭐 1, 2년 아니면 얼마 안 돼서 계속 그 생각이 너무 나서 파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그때 그거 처음 그 건물을 샀는데 사고 나서 그 건물 철거할 때부터 어려웠어. 골조가 올라가고 골조에는 철근이 쫙 있고 거푸집해서 콘크리트 붙는 거잖아. 그래서 올라가잖아. 근데 이 건물이 희한하게 맨 위층을 이해가 안 가지? 근데 벽돌로 쌓아서 그냥 한 거야. 맨 위층만. 기억에 증축을 했었나.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려면은 부셔야 되잖아. 철근이 있으면 이걸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있으면 전체가 넘어오지만 이게 없으면 한 번에 전체 벽을 다 당기지 못하잖아. 그럼 일부 이렇게 접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옆 건물로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건 공사 멈추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또 맨 위층이야. 얼마나 예민했겠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 근데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이, 내가 운이 억세게 좋아서인지 뭔지 다행히 문제가 없이 다 철거를 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건물에 이제 텁하기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매트 치고, 거기 그때는 지하를 안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1층, 4층, 1, 2, 3, 4, 5층까지 이제 지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처음 하잖아. 근데 잘 몰라. 나는 그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어. 레고야. 레고 판이야. 판 위에다가 집 올리는 거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봐. 많이 가면 3번도 가고. 그럼 가서 보면 뭐가 더 됐고 덜 됐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침보다 뭐 요만큼 됐고 뭐가 됐고. 그럼 난 답답하잖아.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더 확실히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 거기다 대고 물어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이 오래 건축을 하신 분이야. 그 현장 소장님이 그건 뭐 안 되는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셔. 그럼 나는 해야 되겠거든. 난 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해. 그럼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쫙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 짓고 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막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건설사 대표님이랑 오라고 해서 그 1층에서부터 맨 위층에 올라가면서 막 팔딱팔딱 뛰었어.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게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 막 예를 들면 뭐 몰딩을 했어. 몰딩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뭐 선반장 같은 게 있어. 그럼 몰딩에 마주한 그 몰딩이 연결 부위가 이 선반장 뒤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앞에 나와서 그 연결 부위가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막 이러면서 그거랑 뭐 이거저거 다 막 난리 쳐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걸 이제 다 수정하고 그리고 끝났지. 하루에 2번씩 가보니까 전체 과정을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 이거 언제 되고 이게 날짜가 얼마나 걸리고 이거 골조는 몇 개월이 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다. 그냥 그 한 현장에 올인하면 기간이 당겨져. 근데 이제 현장이 건설회사마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술자가 하루에 와서 여기를 가야 하루 일당을 주면서 안 아깝잖아.
그렇잖아. 그걸 받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현장에 하나만 있으면 와서 3시간 하고 하루 일당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다 스케줄을 맞추느라고 늘어지는 것도 있어. 그런 걸 보면 이거를 빨리 하려면 이렇게 알지만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훨씬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현장이 없으면 여기에서 그 운영비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에 2번씩 가보면 모르기가 힘들어. 아침 저녁으로 가보고 그냥 가서 보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래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왜 이런데요? 이거를 하나씩 다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한 현장을 끝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매일 갈 필요는 없는 거야. 한 3일에 한 번씩 정도 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했는데 뭐 다음에 갔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됐다. 그럼 빠르다 늦다 알고 왜 이런지 따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처음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 건축이라는 게 할 때마다 어려움은 다 있거든. 뭐 민원도 있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뭐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이제 40번 넘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어떨 때는 뭐 건물 짓다가 현장 소장이 뭘 잘못해 놓은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자기는 설계대로 했대. 참 장난하냐고 막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고 막 그래. 뭐 그런 일들을 겪었지. 사람이 있던 건물을 사신 맞아. 그러면은 명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 그때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첫 건물은 명도를 우리가 안 하고 거기서 하게 했어. 그러니까 명도는 건물을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둘 다 싫어해. 근데 둘 다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이득을 주면 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최대한 적게 주고 명도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최대한 많이 받고 우리가 명도를 하던가. 근데 그걸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세입자의 임대 기간도 알아야 되고 세입자의 월세 연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 성향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단 한 명도 편안하게 저 나갈게요 하는 경우는 없어. 웬만하면 나는 안 하고 싶어 하거든. 왜냐하면 명도 잘못 걸리면 아주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한 건물에서 한 20명 넘게 명도 해본 적이 있지. 극적으로 타결돼서 그 자리에서 막 종이에 써가지고 막 합의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 사바사라. 근데 이런 건 좀 있어. 뭐냐면 임차인의 사정이 안 좋을수록 명도가 힘들어. 좋을수록 좀 쉬워.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치면 회사가 오늘 내일 망해가. 벼는 게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명도에서 한몫 땡기려고 해. 잘 돼. 그럼 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해. 그럼 빨리 옮겨가서 잘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해. 반대일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옆에 있는 건물을 다 수리해달라, 막 겉에랑 내부 막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조율을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다 해줄 수는 없거든. 무턱대고 금액을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20대라고 하면은 놀기 바쁘고 쓰기 바쁘고 이런 시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치?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책을 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그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컸어. 20대 초반부터. 왜 그랬는지 몰라. 돈이 많다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셨을 때는 막 카드가 없던 시절이었어. 드물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돈을 벌면 막 현금으로 갖고 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세라고 해. 세면 거기서 얼마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걸 갖고 뭐 좀 나도 뭐 좀 사 먹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난 좋았어. 그래서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나 봐.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군대 가서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 봤던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었고 자기 아빠는 가난했고 이 친구 아빠는 부자였는데 그걸 보고 뭐 어쩌고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을 정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난 이런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뭐 내가 갖고 싶었던 차가 BMW였거든. 그래서 그 되게 어린 나이지만 차의 사진이나 카탈로그를 지금 인터넷 다 되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 그거를 얻으려고 이제 BMW 지금 도산대로에 있는 매장에 가서 견적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걸 하려면 그때 당시는 그 견적 보면서 나랑은 다른 세상이야. 이거는 가능성이 0이야 그냥. 그 아무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책들에서 보면은 그런 걸 실제로 해보라고 하거든.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 그래서 실제로 해봤고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된대. 열심히 하면 된대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은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 그 책 집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미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예전에 하고 싶은 거에 책 집필이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학개호도 아니고 책 쓰실래요? 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했거든. 그 분이랑 지금도 연락해. 목표가 있냐 없냐의 그냥 차이라고 생각해. 기회를 평생 거쳐서 한 번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난 없다고 보거든. 누구에게나 와. 근데 나는 그 기회를 그냥 잡은 거고, 대부분은 책 뭐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 그렇게 기회는 흘러가거든. 정말 그거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크고, 이게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만큼 성장하겠다, 얼마를 벌겠다의 목표가 아니었어. 나는 그 당시에도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해야겠다. 대부분은 내가 뭔가 어떤 기회를 주위에나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을 때 금액으로 따지더라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금액으로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금액만큼의 성장밖에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은 언제 이 위에까지 올라가? 줄 사람이 있어야 나는 한다는 얘기인데, 안 주더라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게 보장된 미래는 없거든. 그 어릴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장되지 않은 큰 걸 위해서 그냥 내가 뭐 희생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감수한다. 근데 지금 나는 되게 막 깐깐하고 막 다 따지는 성격이라서 지금 한 얘기에서도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야.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써서 출간을 하려고 생각해봐. 썼다고 쳐. 어떻게 출간해? 해준대잖아. 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쓰기만 하면 해준다잖아. 얼마나 혜택이야.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그 당시에는 팔았고 꽤 긴 시간 동안 팔았지만, 처음에 누가 돈 주고 산다고 했어 그거를?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알기 위해서 한 거고, 내가 정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것이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이다 하고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남을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나의 업그레이드.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따라오는 거지, 대가를 준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세상은 없단 말이야. 100m를 9초에 뛰어야 금메달을 주지. 야, 금메달 줄 테니까 한번 뛰어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런 세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걸 그냥 해나가는 거야. 이게 돈과 상관없어. 예를 들면 임대부장이 지금 벌써 10년 넘게 했잖아. 초반에 손해가 많이 났어. 근데 그거 왜 계속했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되고 시스템이 잡히고 경험이 많이 생기고 하면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안에서 그 손해를 다 감수한 거야. 근데 그 마이너스라 났던 뭐 몇 천만 원이 나고 그 이상 났을 때도 이거 내가 지금 손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난 손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수업료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가 신뢰를 사는 거거든. 그 돈으로 신뢰를 산 거야 그냥. 그 신뢰를 산 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고, 돈은 신뢰라고 하잖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당당하게 임대 보장을 10년 넘게 해왔다라고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 누군가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랬구나 하고 듣고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와 진짜 그렇게 했다고? 깊게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진짜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너무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처럼 한 사람이 있어? 없어. 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비슷하게 시도해본 사람도 없다는 건 나 알아. 그거 하면 처음에 손해날 거 뻔하거든. 손해가 언제 본전될지 몰라. 해봐야 알아. 나 해봤어.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갖춰졌어. 그러니까 근생도 내가 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손해 나겠지. 손해 실제로 났고. 근데 수업료야. 손해 날 게 뻔한 일을 왜 해? 야, 그거 너 바보야? 내가 너보다 바보라서 하겠냐? 라고 하고 싶어. 나는 크고 길게 보는 거야. 훨씬 더 크게. 지금 세상에서 내가 강남의 건물 시장에서 나를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거긴 보장도 해주고 확실하게 해주고 책임져주고 쭉 하고 있고, 영구명 부동산 빼고 어떻게 강남 빌딩 시장을 논해? 어떻게 얘기를 해? 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서 많은 부가 이루어지겠지. 왜? 돈은 신뢰고 책임이니까. 그만큼 책임지고 신뢰를 받는 만큼 내가 많은 규모의 부를 얻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득을 보고 그 가치가 오르고 자산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만큼 내가 성장이 될 거잖아. 그러려고 하는 거야. 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자전거 타면, 잘 타려면 넘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잖아. 무릎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 근데 무릎 깨지는 게 손해야? 자전거 타는 것과 비교해 봐야지. 누군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진짜 뭐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정말 요만큼이라도. 물론 답답한 적은 많았어. 뭔가를 하면서 뭐 책을 쓰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그 기간이 그래도 몇 달은 걸린단 말이야. 6개월, 뭐 어떨 때는 때론 1년.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하거든. 한 번도 대박 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거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한 게 실제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할 때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해. 강남 빌딩 가격 대사전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대박이 났냐? 전혀 아닙니다. 그거 뭐 6, 7천만 원 넘게 들여서 했지만 근데 그걸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못해. 맞아. 진짜 대박 날 거야. 이번에는 진짜 매주 복권 사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가지고 갖고 있기만 하면서 하는 생각이고 저는 하면서 이건 진짜 와 이건 말이 안 돼. 너무 완벽해. 해. 그냥 그래.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조금씩 영향이 있어. 근데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저는 이제 자존감도 있고 자기애가 막 강한 편이거든요. 잘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물론 제가 안 본 사람 중에 그런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안 믿냐면 누가 한 번에 대박 났다고 하면 웃기고 있네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걸 네가 했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단번에 된 적이 없는데 네가 그 단번에 됐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시간 지나면 사기야. 단번에 됐다는 사람 치고 끝이 사기로 안 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저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흔들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여러 투자 제의를 받아봤을 거 아니야. 뭐 이거 돈만 투자하면 뭐 쉽게 먹는 시장. 웃기고 있네. 속으로 이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지. 웃기고 있네. 야 쉬운 게 어디 있니? 그럼 나는 벌써 지금 우리나라 1등 찍고 세계 1등 갔어야 돼. 돈을 그렇게 쉽게 번다고? 야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확실해져. 뭐 책 한 권 써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 사람의 그 전에 과정이나 그 사람이 정말 책 한 권만 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겪었던 일들이 그 책 한 권에서 다 나왔을까? 대박 날 수가 없어. 그 전에 경험들이 많았던 거야. 내지는 이 사람이 그 전에 많은 뭐 했던 거가 안 알려졌던 것 뿐이지. 누가 어느 날 빵 이런 스타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드라마나 그게 실제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에 하나 됐다고 칠게요. 얼마 못 갑니다. 명확하게 노력해서 성장 조금, 노력해서 성장 조금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누구도 한 방은 없죠. 혹시 궁금해 본 적은 없으세요? 어떤 거? 왜 그 분이 나한테 책을 써볼래? 라고 얘기를 했을지. 그건 알아 사실은. 그분은 그때 출판사를 했었고 출판하는 거에 누가 투자금을 댄다고 했었고 책 쓸 누군가가 필요했어. 근데 왜 소장님이었어요? 이거 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고 나는 거기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거든. 나한테 처음 물어본 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애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래? 언제 하면 돼요?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 그분은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책을 출간하면 본인이 돈을 버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였던 거야. 아마 몇 명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이제 보니까. 이게 나한테 기회인 것 같다. 음. 어떤 기회 같은 게 왔을 때 그게 캐치가 되시나요? 그럼 그 기회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기회를 딱 잡으면 팍 터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터지는 게 뭐 금전적으로 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냐가 기회야. 성장하면 분명히 그 뒤에 부는 따라오는 거거든. 돈이 많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세나 3세들 이 돈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 그게 그만한 합당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뒤에도 그냥 흔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회라는 게 또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준비를 했지만 안 돼서 한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 뭐지? 원형 탈모도 오고 막 그래봤어. 그런 건 뭐 원래 있는 일이야. 원형 탈모 정도는 겪어줘야 우리가 뭔가 좀 뭐 노력을 해봤다, 뭐 역경이 좀 있었다.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거에 2편으로 오늘 연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이 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뭐 어디서 그냥 보고 주위 얘기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 제 경험을 가지고 그 기준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제 경험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틀은 제가 봤던 책에서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냐 틀리나를 많은 성공자들의 책을 보고 검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